100층짜리로 바뀌기 전에 이런 주변 지역들에 여러분들의 부동산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큰 신흥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내일 이 라이브 시간에 이 지역들에 해당되는 곳들,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곳인지, 그 지역 내에서도 어떤 부동산을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좀 꼼꼼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지역을 좀 한 군데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아까 요건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가 같이 교집합이 되어 있는 지역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대중교통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 동서울 터미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버스 터미널이라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대중교통 여러 가지가 몰려 있는 곳이죠. 여기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이런 공공의 터미널도 갖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동서울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 신세계 쪽에서도 여기를 사업을 진행한다 안 한다 말들이 가장 많았는데 결국 그 문제는 사업성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전협상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계획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용적률을 많이 쓸 수 있는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개발 진행이 그동안에 뜸들여서 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별로 언제 되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좀 본격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동서울 터미널이 좋은 개발 호재 지역으로는 알겠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 주변에 임대사업자로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느 쪽 영향을 받을 만한 지역, 영향을 좀 받을 만한 지역이 가장 인접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동서울 터미널 이렇게 해서 잠실대교 쪽에 보게 되면 여기 자양 2동이라고 있습니다. 1동 아닌가요? 자양 2동. 이렇게 2동 아닌가요? 이렇게? 아, 2동. 예. 자양 2동. 한강변 쪽에. 여기 위쪽이 1동. 그렇죠? 성동 초등학교 옆에. 그렇죠. 여기 위쪽으로는 이제 KT부지 구이자양 촉진지구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우리가 투자가 예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요 자양 2동. 여기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들이라든지 같이 영남초등학교 있는 쪽에 이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능하실 것 같고, 대략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동산들이라고 한다면 다세주택으로 기준을 봤을 때 여기 또 빌라로 들어오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투룸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값은 한 4억대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전세값은 한 2억 정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지역을 되게 좋은 게 여기 초등학교가 2개나 있어요. 맞아요. 초등학교 2개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딱 정확하게 딱 동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파트로 개발되면은 남쪽으로 한강 조망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제인 롯데월드가 그냥 한눈에 딱 보이는. 그렇죠. 되게 한강과 어떤 도심 경관이 같이 보이는. 저는 그래서 그 지역을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여기 뭐 아파트 개발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 옛날부터 되게 오래 했어요. 저는 초품화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절대 저기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매물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근데 저는 저 지역이 되게 옛날부터 자양 4동과 저는 저 지역 두 군데를 좋아했어요. 오히려 자양 2, 3동보다는 저 두 군데를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추천을 했고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투자하는데 2억 정도 자금이다라고 한다면 한강변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긴 하거든요. 9억 같은 경우는 아마 1억 정도도 가능할 거예요. 저 지역이면. 1억대. 1억 정도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1억 정도요? 좀 저렴한 물건들도 좀 있어요. 작은 것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겠죠? 저희가 저 지역, 동서울 터미널 영향권, 바로 영향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없나?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뭐 구의역 한강변, 그죠? 그다음에 동서울 터미널, 구의역 역세권 개발, 이 세 개의 같이 여러 가지 포함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자양 4동부터 이렇게 불어오는 한강변 쪽 개발 바람, 그것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데 저 자리만 조금 바람을 덜 탔단 말이에요. 가장. 그래서 저 자리가 좀 약간 저평가돼 있고, 여러분들 좀 우리 이꾼대님이 굉장히 좋은 자리를 추천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자양 4동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거의 2억 이상이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터미널이에요. 터미널인데 강남에서 이제 터미널이 있는 곳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남부 터미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지역은 요건 중에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여기다 대중교통의 결절지 여러 노선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지역이고 버스 터미널 요 부지인데 요 남부 터미널 부지가 2009년도 이후부터는 여기도 이제 이미 이걸 대명건설에서 이제 땅을 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가장 걸림돌이 어디가 걸림돌이었었냐면 서울시였어요. 서울시가 계속 어깃장을 놨단 말이에요. 용적률을 나는 이제 이전 서울시장 이전 서울시장이 계속 어깃장을 놔서 용적률을 나는 여기선 700% 이상 나와야 사업성이 나옵니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500%만 쓰세요 그만큼 못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놓은 상태가 계속 지지부진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남부터미널 대명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열렸잖아요. 사전협상 제도라는 게 열렸으면 당연히 이때 들어가고도 남겠죠. 그랬을 때 남부터미널 개발이 이제부터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도심 도심 집중 공급에 영향을 잘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조화도 맞고 특히나 이렇게 역세권에 있는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 이 안에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집어넣겠다라고도 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미리 계획도 한번 잡아봤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저는 요 인근 지역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냐면 바로 여기서 이 남부터미널 부지에서 이렇게 교대 쪽으로 가는 길에 이 좌측 부분이 여기가 전부 상업 지역이 있고 네. 술집이라든지 뭐 먹는 거, 문화시설, 그다음에 여기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밀집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남부터미널에 있는 이런 오피스텔들이 또 최근에 공급된 거 보니까 1.5룸짜리들도 좀 공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들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되고 그 지역이 그 굉장히 모텔이나 낡은 모텔들 네. 그죠. 그리고 굉장히 동네가 좀 약간 뭐랄까 약간 어두웠는데 네. 굉장히 음산했는데 네. 좀 오피스텔로 많이 바뀌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많이 좀 네. 어두웠죠. 더군다나 처음에 저 지역이 남부터미널 저 위쪽이 처음에는 좀 오피스텔 좀 저렴한 물건들 위주로 공급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저 자리에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고급 오피스텔도 네. 수요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가 점점 그러니까 되게 모텔촌에서 오피스텔촌으로 그렇죠. 거기다 이제 네. 고급 오피스텔촌으로 좀 바뀌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고급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어떤 계기가 필요했잖아요. 네네. 그 계기가 요 끄트머리 쪽에 그 아이파크라고 있어요. 네네네. 아이파크 투룸짜리가 이때 당시에 5억대 분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건물이 지어지고 입주할 때 되니까 가격이 12억대가 돼 있는 거예요. 5억에서 12억 5억에서 오피스텔이. 예. 투룸짜리 값이 뛰니까 야 여기서도 이만큼의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니까 이 주변 지역에 이런 고급 오피스텔도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뭐 재개발로 굳이 안 되더라도 내가 산 오피스텔 5억짜리가 12억이 되면은 그 충분한 거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죠? 그 그렇죠. 5억짜리가 12억이 되면은 전세가 6, 7억, 7, 8억으로 뛰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전세가 7, 8억이야. 그렇죠. 그럼 벌써 2, 3억을 회수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가 없어지거나 감면해질 때 그때 팔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 투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에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요민님이 물어보신 게 이 우측은 어떠냐요? 우측이 여기 우측 있잖아요. 네, 서초일동. 여기가 네. 단독주택하고 빌라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좀 낡은 이런 빌라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요 자리가 일종 일반 주거지요. 일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단독주택 이상으로 이렇게 좀 재개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입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인데 그렇죠. 저 경부고속도로 지하가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 예. 오히려 서초 IC 밑에는 오히려 네. 더 개발이 더 빨리 되는데 강남 쪽은 오히려 이쪽은 그렇죠. 위쪽이 더 이쪽으로. 되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그 지하가 되면 참 거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긴 한데 네. 어쨌든 강남 같은 경우는 이 서초동 주변 요 남부터미널 주변이 강남에서는 가장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근데 강남은 워낙 미래 가치가 있다 보니까 결국 제일 저렴한 지역이 뭐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글로 몰려올 것 같거든요. 저는 저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임대사업자를 내서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남부터미널 건너편 서초 일동 쪽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단점이 그렇죠. 또 언젠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임대사업자들은 또 장점이 있잖아요.
한 7, 8년 또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측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을 우리 자본 여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충분히 얼마든지 이런 개발 호재는 아까 제가 삼성동에 이런 뭐 이렇게 뭐 높게 상승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 높은 고수익을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 돈 적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작은 돈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런 지역도 여러 군데를 말씀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 지역 임대사업자 내시는 분들한테 3, 4천 정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내 자본은 2, 3천? 3, 4천 정도. 그죠? 그렇죠. 자기 자본. 거의 안 들어가는데. 거의 안 들어가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얼마 전에 3월 28일 날에 이제 3표 레미콘 부지. 그러니까 여긴 성수동입니다. 성동구에 성수동에 서울숲공원 있잖아요. 네. 서울숲공원 안쪽에 여기 레미콘 부지가 가운데 있었는데 네. 요 자리가 사고 난 지역인데요. 레미콘 부지 저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뉴스 크게 났잖아요. 그런가요? 네, 네. 아 저는 이거 개발한다는 소식만 듣고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이 모든 귀가 글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없애는 게 좋죠.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6월 전까지 이게 참 신기해요. 네. 요번에 사전협상 제도를 6월까지 이거를 이제 접수를 받거든요. 근데 이 3표 레미콘 부지를 언제까지 철거하는 거냐면 6월까지 철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올 6월이요? 예, 올 6월이요.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철거 들어간 거예요. 뭐가 들어서나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나요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용적률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일종인가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이 부지가 있는 게 H그룹이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는데 이 기업이 삼성동에서도 이걸 썼는데 여기서 안 쓰겠습니까? 삼성동에서는 현대차가 이걸 썼고 여기는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 형 뭐 갖다 쓴 거야? 왜 이렇게 높은 거 받았어? 나도 할게. 그리고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지역 부지도 상당히 이런 좀 고층의 건물들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네. 주변에 워낙 호재가 많고 그렇죠. 고급 주택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네. 그죠? 고급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 중에 하나로 되는데 저 3표 내미권이 들어서면 더 난리겠네. 그렇죠. 이게 뭐 저희도 진행되는 걸 굉장히 좀 궁금해서 보고는 있지만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이 주변 지역에 네, 투자 우리 중요한 거는 네. 3표 내미콘이 개발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않죠. 구독자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맞아요. 좀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네, 거죠. 뭘 맞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그렇죠. 그걸 얘기 좀 해주셔야죠.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요 3표 레미콘에서 요 갤러리아 폴의 뒤쪽으로 갤러리아 뒤쪽으로 보면 여기가 아뜰리에 거리라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단독주택하고 빌라들이 좀 밀집이 돼 있는데 근데 어떡하죠? 애석하게 여기 있는 빌라 값이 좀 비싸요. 그래서 지금 한 9억 정도 하는 네. 지역이고 카페가 이쁜 카페가 정말 많이 들어섰던데. 맞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가도 이미 상당 부분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임대 사업은 못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에서 내가 자금 여력이 좀 넉넉하시다면은 대략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내 돈 들어가거든요. 그러기에는 좀 오랫동안 어차피 이 지역도 언젠가는 또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멀지 않으니까 네. 워낙 또 건너편에 금호동이나 응봉동이나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직은 개발이 안 되는 요소에 있는 지역들도 한번 찾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저도 이게 보면 거의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호역 주변에도 조금 아직 개발이 좀 더딘 지역이 있고요. 있죠. 그죠. 행당역 쪽에 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 보시면 왕십리역도 그렇죠. 주요 역세권이기 때문에 또 왕십리역 네. 주변도 개발 또 이번에 네, 맞습니다. 많이 네. 개발될 수 있으니까 네. 제2의 삼성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주변 쪽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표 네미콘 후보지입니다. 자, 다 해주셨나요? 아닙니다. 아니 또 남았나요? 그럼요. 네. 예. 오늘 시청자 선물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 용산입니다. 용산에도 그런 자리가 있나요? 용산에는 네. 지금 이렇게 사전협상 제도를 한 곳들도 많고요. 네.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제가 여기 용산역의 위아래로 보시게 되면 요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된 건 여기 철도 부지거든요. 철도병원 부지. 그죠? 예. 중대병원. 예, 맞아요, 중대병원. 맞아요. 예. 요 병원도 사전협상 제도로 지금 개발을 하게 된 거고. 뭐 또 멋지게 하나 들어서겠네요. 네. 그 자리 네. 약간 좀 낡았는데 굉장히 낡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드래곤시티 호텔 아시죠?
네. 드래곤시티 호텔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원래 버스 정류장인데 네. 이 협상 제도를 통해서 그 드래곤시티 호텔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드래곤시티가 지금 그 지역이 랜드마크예요. 그 랜드마크죠. 멀리서도 그냥 멋지게 보이는. 어차피 여기 주변에 다른 건물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 자리 들어갔는데 그러면 과연 이 뒤에 있는 용산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원래 깊이 파고 들어간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여기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나 봤더니 일단은 낮은 산업이 전체 낮은 상가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판 게 현대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여기 현대차 부지도 마찬가지지만 요 위치도 여기 강변도로에 이런 조건들이 다 맞거든요. 네네. 그럼 현대차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전자상가 부지 같은 요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삼성동 제2의 삼성동이 만들어질 만한 이런 요건들을 갖출 수 있는 요 법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또 말씀하시죠. 아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용산역 네. 요 한강로 쪽 있잖아요. 전면. 네. 용산역 앞에 이제 전면 쪽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렇죠. 요 네. 라인은 많이 됐죠. 그래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또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렇죠. 뭐 평당 1억짜리 이하가 없잖아요. 없죠. 근데 저 뒤쪽 네. 전자상가 쪽 같은 경우는 전자상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맞죠. 그죠? 사람들이 투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그죠? 가격도 뭐 한 70% 수준인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저 전자상가가 없어져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용산역 전면 쪽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국제 업무지구까지 포함해서. 그럼요. 아. 연결되는 게 지금도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나왔지만 여기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것과 네. 여기를 보전하는 거는 이제 지금 현 시장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된다. 여기도 분명히 상업지역이고 현재 쓸 수 있는 용적률 10배 가까이 쓸 수 있는 고밀도 개발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개발 안 하고 보전을 하냐. 그래서 지금은 정책적으로 완전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하고 연계해서 전자상가를 개발할 계획 나왔는데 그러면 이 정도 상태가 됐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용적률 얼마 쓰게 하고 이런 것들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이런 사전협상 제도가 그때 들어가는 거죠. 저기가 만약에 고밀도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원효로 쪽에 완전히 뭐 터닝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네. 붙어 있는 게 원효로는 지금 네. 요렇게 가는 길이 네. 이게 원효로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지금은 한강로 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많이 가격이 상승이 높았지만 바로 전자상가 쪽하고 인접해 있는 원효로 쪽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요 용산 전자상가 배후로 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주변 지역이 있을까? 아.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게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빌라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임대사업을 낼 수 있나요? 상관없이 내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6억 이상 넘어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예, 취득세나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혜택이 없죠. 그러니까 네. 빌라는 6억 이하가 돼야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용산은 빌라가 방 2개짜리는 6억 이하가 없단 말이에요. 없죠. 시세가 요즘. 실제로요. 예. 여기 지금 우리 전자상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원효로 3가 아닙니까? 네네. 원효로 3가 요 안쪽에 있는 빌라 네. 1.5룸짜리 하는 시세가 얼마냐면 7억이에요. 아. 2룸짜리 8억이 다 넘습니다. 아직 개발로 확정이 안 된 듯. 아이 그럼요. 여기 상태가 지금 이렇게 네.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어차피 지금 임대사업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활용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현재도 임대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원효로 쪽에 있어 최근에 나오게 되는 좀 아파트 같은 경우 좀 아파트 중에서도 저는 현재 여기 그 한강로 쪽에 있는 아파트 1.5룸짜리들이 네네. 현재 8억에서 한 8억 5천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당연히 원효는 이거보다 좀 저렴하면 훨씬 좋겠죠. 근데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최근에 좀 하이엔드급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5룸짜리들 시세가 5억 전후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뭐 2룸짜리 정도 되는 게 6억 전후로 6억 정도 이게 초반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용산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빌라는 개발되고 오피스텔은 개발이 안 되니까 투자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용산을 지금 저는 한 16년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제가 2003년, 그렇죠. 4년도부터 제가 투자를 맞아요. 용산을 시작을 했고 용산에서 강의를 제가 2005년도부터 재테크 강의 시작했어요. 네. 용산 한강로 앞에서. 네. 그 용산에서 강의만 제가 벌써 16년 됐네요. 벌써. 그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재테크 강의를 용산에서. 근데 제가 그 15년, 6년 동안 지켜봐서 저도 여러 가지 강의했지만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했지만 용산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빌라가 오피스텔도 비싸요. 개발이 되니까. 그쵸. 즉 예전에 용산의 빌라가 1억 5천
오피스텔이 1억 5천일 때 네. 용산에 빌라가 먼저 2억 5천 3억으로 뛰었어요. 그 오피스텔은 1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크기가.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이 결국은 3억으로 뛰더라고요. 빌라 값다. 예. 또 이렇게 같이 가다가 또 몇 년 있다 또 무슨 바람이 불면 빌라가 다시 5억으로 뛰어요. 네. 그럼 오피스텔이 3억이잖아요. 네. 얘가 또 쭉 따라가더니 4억, 4억 5천으로 뛰더라고요. 네. 오피스텔이 또 6억으로 뛰어요. 아, 빌라가? 예, 그럼 또 오피스텔이 쭉 가더니 5억 5천으로 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차지 맞아요. 빌라가 뛰니까 오피스텔 다 따라 뛰. 왜냐면 용산 같은 경우는 그 살 집이 없어요. 저렴한 금액에. 맞아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가면서 오피스텔 따라 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용산의 오피스텔 투자는 빌라가 따라 뛴다고 한다면 같이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낡으면 안 돼요. 오피스텔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놓고 오피스텔이 15년 차, 13년 차 됐을 때 무조건 파세요. 그리고 다시 새 거로 갈아타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 김꼰대가 용산 오피스텔 무조건 오른데 주구장창 가지고 계시면 안 돼. 새 거를 투자하셨다가 한 15년 차 정도 전에 어느 정도 뛰고 수익 다 봤을 때 그때 매도하고 또 다른 걸로 좀 갈아타실 전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조건 주구장창 놔두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좀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용산 오피스텔은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도 지금 요런 좀 오피스텔들이 강남권에 있는 테헤란로나 영동대로나 도산대로 쪽, 그 다음에 여의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청 광화문 쪽에 요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오피스텔, 또 용산의 한강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축부터 거의 4년차, 5년차 있는 이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 가격 상승이 가장 높게, 제가 다 분석을 해봐도 가장 그 시점이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보다는 바짝 우리가 일찍 들어가서 4, 5년 정도 바짝 벌고 그다음 또 정리하고 나오고 또 갈아타는 전략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지역은 한강변 쪽에 있으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비교적 1억 미만의 작은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곳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양평동이에요. 영등포 이제 선유도 공원도 있고 여기 선유도역이라고 지하철도 9호선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간선도로변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올림픽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서부간선도로가 만나는 이런 조건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 자리가 현재는 여기 롯데 공장 부지죠. 이게 롯데 네. 물류 부지인데 여기 역시도 계속 개발이 된다 안 된다 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한강변에 계속적으로 제한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를 타고 있다 보니까 개발을 못했는데 현재 일단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 개발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고 여기에 이 부지 자체를 이 앞쪽에 이제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건물로 아파트로 개발을 했을 때 당연히 좀 높은 층수라든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개발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롯데 입장에서는 이 물류 부지를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지금 그동안 좀 막혀 있었던 것들이 많이 좀 분위기가 뚫려 있는 상황이니까 좀 많이 진행해 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 주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롯데 부지 인접해 있는 곳들은 지금 당장 분명히 여기 있는 빌라들을 사실 때는 금액은 분명 저렴해요. 네. 보통 3억 초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전세했을 때는 1억 미만으로 이제 갭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아직 노후도는 분명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현재 재개발 방식이 여러 개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노후도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20년 걸릴 게 지금 10년으로 단축됐자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개발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내 집이 또 재개발될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충분히 한강변에서 공원 앞에 보이는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양평동,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변을 많이 좋아들 하세요. 네. 특히 이제 중심의 한강변. 그렇죠. 저기 뭐 강동구의 한강변은 너무 멀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기 강서구의 한강변은 너무 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심에 해당되는 한강변 여기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지역이 이 양평동하고 건너편의 망원동이에요. 이 두 군데가 좀 가장 저렴을 해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망원동이나 양평동을 투자 안 하시는 이유는 노후도가 좀 떨어져요. 지금 현재 노후도가 떨어지고 개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개발이 안 되더라도 다른 지역이 개발되면서 따라 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반사 이익만 가지고도 다른 지역 투자하는 것만큼의 수익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강변이니까. 그렇죠. 다른 데가 개발되고 나면 남은 데가 또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장기로 투자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노후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노후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사업자 장점은 뭐예요? 길게 10년 가지고 동안 가는 거죠. 묻어놓으면은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4억 주고 샀어. 네. 근데 10년 지나면 10년 안에 전세가 4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 돈 안 들어가잖아. 음. 그러면 또 거기다 또 10년 더 묻어 놓으세요. 그죠? 왜? 보유세 안 나가니까. 맞아요. 그때 가면. 그러면 10년 지나도 거기 아파트 들어서면은 나는 덕을 못 봐. 근데 우리 애들은 덕을 봐요. 그죠? 그렇죠. 또 서로 싸우겠지. 아, 그럼요. 저 아파트를 가지고. 안 좋은 건가? 어쨌든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저는 이 한강변 쪽에서 이렇게 만약에 가장 저렴한 지역, 만약에 내가 좀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한 5년, 6년 안에 내가 투자한 금액을 전세로 회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한강변 자리들은 좀 장기로 여러분들이 좀 묶어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